자, 이번에는 폼 윈도우 두 개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폼이 하나 있는데요. 폼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이 폼의 자식 윈도우로 또 다른 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프로젝트에 가가지고요. 프로젝트에 양식 추가, 윈도우즈 폼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고, 양식 윈도우즈 폼이라는 세 번째 항목이 선택되어 있는데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을 추가를 합니다. 자, 그럼 폼2라고 만들어졌고요. 물론 이름은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일단 바꾸고요. 네, 자식 윈도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좀 바꿀 수도 있겠죠. 네, 네임이 이 객체 이름이 폼2인데 frm 그냥 폼2라고 하겠습니다. 폼2 그냥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네, 그냥 폼2로 놔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폼1에서 폼2를 띄우는 방법을 소개를 할 텐데요. 자, 보통 자식 윈도우는 언제 만드는 것이 좋습니까? 부모 윈도우가 만들어질 때 필요한 자식 윈도우도 크리에이트 하는 것이 좋죠. 자, 그래서 이 폼이 만들어질 때 발생하는 이벤트를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를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 여기 와서요. 로드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로드라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얘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여기서 더블 클릭해도 됩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폼1 언더바 로드라는 함수가 만들어지고요. 폼이 로드 될 때 호출되는 함수 이렇게 보면 돼요. wm create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폼 만들어 보겠습니다. 폼2는 new 폼2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폼2는 오너를 지정해 줍니다. 부모 윈도우를 지정해 주는 거죠. 네, this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show라는 함수를 씁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요. 이게 계속 빨간 줄로 되어 있죠? 예, 변수를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OWN 오너고요. 오너를 해줬고요. 변수를 폼2에 frm2 뭐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해주면 되겠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자식 윈도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모 윈도우를 닫으면 자식 윈도우 사라지죠. 왜냐하면은 여기 부모 자식 관계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부모가 사라질 때 자식 윈도우도 사라지도록 그렇게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게 폼2라는 그 변수가 이 폼 로드 했을 때의 지역 변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함수에서 여기에 접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수를 여기다 두는 것이 아니고요. 바깥쪽에 이렇게 두어야 되겠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너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줘도 되지만 생성할 때 생성자에다가 부모가 누군지를 제시해서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성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자동으로 그 자식 윈도우, 부모 윈도우가 파괴될 때 자식 윈도우가 파괴되지만 여러분들이 명시적으로 만약에 이걸 안 해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명시적으로 파괴를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러려면 윈도우가 파괴되는 그 메시지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폼을 선택하고요. 이벤트 처리를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폼 클로즈드, 폼 클로징 이런 두 개의 이벤트가 있는데요. 둘 다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클로징 그 다음에 클로즈드. 자, 여기다 메시지 박스를 일단 하나씩 넣어 볼게요. 자, form 1 closing, form 1 closed 이렇게 했습니다. 자, form 1을 X 표시를 누르면요. form 1 closing이 먼저 실행이 되고요. 아직 파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form 1 closed가 그 화면에 또 나타나고요. 네,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form 1 객체가 닫히기 전에 닫히려고 할 때 호출되고 닫힌 다음에 호출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다가 그 form frm2를 디스포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굳이 뭐 오너를 해줄 필요가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오너를 지정해주고 지정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너를 지정을 했지만 이거는 윈도우 간의 부모 자식 관계고요. 이 자식 윈도우가 바탕화면에 이제 독립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윈도우를 부모 윈도우의 안쪽으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거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frm2에 탑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탑 레벨을 false로 해줍니다. 자, 그럼 탑 레벨이 false가 되니까 frm2는 어딘가에 그 소속이 되어야만 하죠. 자, 그래서 그 이 form 1에 this에 controls라는 게 있는데요. controls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컨테이너입니다. 컨트롤들을 담을 수 있는 그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컨트롤즈에 add를 시켜주는 겁니다. frm2를 포함을 시켜줍니다. 자, 요게 그 스타일로서 자식 윈도우를 설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자식 윈도우가 안에 들어있죠.
자, 이 자식 윈도우를 내부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폼2 자식 윈도우를 선택한 다음에 그 from border style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사이저블로 되어 있죠. 자, 얘를 다른 걸로 바꿔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fixed 3D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fixed single로 한번 해볼까요? 네. 여전히 옮겨지네요. 네, 타이틀이 있으니까 옮겨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none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타이틀이 없어졌죠? 네, none으로 하니까 윈도우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네, 여기에 색깔을 좀 다른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바꿔볼게요. 네, 이 위치에 윈도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성되는 윈도우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는데요. 로케이션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로케이션을 제가 100,100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는 800,450으로 되어 있는데요. 얘도 좀 바꿔보겠습니다. 얘는 뭐 300 by 300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위치랑 크기를 바꿨습니다. 크기가 바로 반영이 됐죠. 네, 해당 위치에 윈도우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조금 크기를 키워볼게요. 백 10으로 바꿨습니다. 자, 여기에 버튼 같은 걸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폼2에 버튼 원점 클릭이 나타났죠? 메시지 박스 show 네, 폼2에 버튼 클릭. 예. 자, 폼1이랑 폼2에서 각각 그 메시지를 보내는 서로 상대방 주소에 접근하는 예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텍스트 박스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 객체 이름은 네임은 텍스트 박스 1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고요. 물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텍스트는 지금 비어 있죠. 여기에 폼1이라고 입력해주면 폼1이라고 글자가 나옵니다.
자, 폼 2도 비슷하게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버튼 1이 있고요. 여기에 텍스트 박스를 넣어 주겠습니다. 자, 이 녀석의 이름은 텍스트 박스 1이고요. 근데 소속이 폼 2니까 구분이 가능합니다. 글자를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텍스트에다가 폼 2라고 출력되도록 했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클릭을 하면 여기에 안녕하세요라고 출력이 되도록 할 거고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안녕하세요라고 나오도록 코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메시지 박스 대신에요. 폼 2에 접근을 해야 되죠. frm2에 텍스트 박스 안 나옵니다. 자, 접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폼 1 디자인에 한번 가볼게요. 폼 1.cs, 폼 1.designer.cs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보니까 코드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 initialize 컴포넌트 안에 코드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버튼 1, 텍스트 박스 1, 폼 1에 대한 다양한 코드가 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mybtn1이랑 텍스트 박스 1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private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private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겠죠. 폼 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디자이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폼2 designer.cs를 또 열어보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폼 1에 버튼이 있고 버튼 1, 텍스트 박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private로 되어 있죠. 자, 얘를 public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퍼블릭을 바꾸면은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겠죠. 네, 바꿨습니다. 자, 여기서는 initialize 컴포넌트에서 버튼 1에 대한 거 로케이션이랑 네임이랑 그 다음에 텍스트 그 다음에 잘은 모르겠지만 클릭이라고 되어 있고요. 시스템 이벤트 핸들러라고 해서 이게 버튼 1의 클릭이라는 이벤트에 대해서는 이 클래스에 있는 버튼 1 언더바 클릭이라는 함수를 호출하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매핑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폼 1에서 클릭을 하면요. frm2 자, frm2는 여기서 만든 거니까 폼 쓸 수가 있죠. frm2에 텍스트 박스 1 객체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텍스트에다가 자,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여기서 클릭을 하면요. 안녕하세요. 폼 1으로부터 되겠죠. 여기 있는 글자를 여기에 넣을 수도 있겠죠.
this에 텍스트 박스 1이 있고 거기 있는 텍스트를 폼 2에 있는 텍스트 박스로 보냅니다. 네, 폼 1으로 바뀌었죠? 네, 안녕하세요. 잘 바뀝니다. 자, 이번에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부모 폼 1에 있는 텍스트 박스에 여기 있는 글자가 출력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폼 1에 접근을 하면 되죠. 자, 폼 1에 어떻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관건입니다. 자, 폼 2를 만들 때요. 자, 폼 2를 생성할 때 오너가 누구인지 가르쳐 줬죠. 그럼 폼 2의 오너에 지금 폼 1의 객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this에 OWNER 오너가 지금 폼 1이죠. 여기에 텍스트 마찬가지로 폼 1의 디자이너에 가보면 얘가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야 접근이 가능하죠. 오너의 텍스트 박스 여전히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거를 이 오너 부모 윈도우로서 포인터만 저장해 놓은 것이 타입까지 정보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타입 정보를 포함해서 타입을 그 폼 1으로 좀 지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as 폼 1이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별도의 변수로 잡아주는 게 좀 좋겠죠. 그리고 폼 1은 frm main이라고 이렇게 변수를 하나 선언해 줍니다. 자, 그러면 frm main은 텍스트 박스 1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텍스트에다가 this에 텍스트 박스 1에 있는 텍스트를 넣어줍니다. 자, 요거 이해되죠? 그냥 이렇게 하면은 MFC에서 봤을 때 CWND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CWND는 범용 클래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거는 폼 1이니 이렇게 하면 그냥 폼 클래스가 되는 거고, 이거를 타입캐스팅 as 폼 1이라고 해가지고 타입캐스팅을 이렇게 해줍니다. 해주고, 그러면 frm main은 이제 정확하게 폼 1 객체니까 그 안에 있는 그 객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폼 2로 바뀌었죠? 잘 나옵니다. 자, 타입캐스팅을 이런 식으로 해줬는데요. this의 오너를 폼 1으로 타입캐스팅 하시오 라고 as라고 이렇게 넣어줬는데, 자, 이거는 그 비주얼 베이직의 그 영향입니다. 비주얼 베이직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타입을 뒤에 써줬었는데요. 자, 이거를 C 형식으로 더 익숙한 걸로 하면은 앞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폼 1, 폼 2, 폼 1 되어 있는데요. 이거 다시요. 자,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폼 2로 바뀌었죠.
잘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C 형식으로 쓰자면 이렇게 해줘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모 자식 관계를 맺어줘서 그 상대방 객체만 접근할 수 있으면 그 객체 안에 있는 다른 컨트롤 객체에도 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너라는 거를 사용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frm 메인을 그 변수로 멤버 변수로 넣고요. 처음에는 널이라고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널이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정보를 이 객체를 생성할 때 받아오는 거죠. 그러면 frm 메인은 페어런트인데 얘를 폼1으로 타입캐스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frm main 자, 그런데 폼2라는 생성자의 파라미터가 그 있는 게 없었죠, 그죠? 그래서 CS1에서 여기서 에러가 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는 대신에 this를 넘겨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넘겨줍니다. 위치가 좀 잘못됐네요.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다 넣어줘야겠죠. 자,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생성할 때 부모에 대한 포인터를 받아와서 그 해당 타입으로 타입 캐스팅해서 변수로 값을 제대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활용하면 되겠죠. 자,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frm 메인이 널이 아닐 때만 동작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폼2로 잘 바뀌죠? 잘 바뀝니다. 자, 지금까지 그 이벤트 처리 유형 첫 번째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무브 이벤트도 처리를 했고, 그러면서 화면 출력도 살펴봤습니다. 화면 출력하는 방법도 살펴봤습니다. 자, 버튼 윈도우도 생성을 해봤고요. 버튼 윈도우에서 그 클릭 이벤트 또 마우스 무브 이벤트도 다 처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폼 윈도우도 2개 이상 생성을 했고, 폼 윈도우에 그 스타일도 조정할 수 있었고요. 그 부모 윈도우 안쪽에 넣을 수도 있었고, 그 안쪽에 그 다양한 컨트롤을 담을 수 있고, 또 그 컨트롤끼리 서로 정보 교환하는 것도 해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유형 2에 해당하는 것이 그 컨트롤에서만 어떤 컨트롤에서 발생한 사건 뿐만이 아니고 메뉴에서도 그 사건이 발생할 수 있죠. 그것이 유형 2에 해당하는데 간단하게 메뉴에서의 이벤트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유형 5를 제외하고는 모든 메시지 처리 유형을 다 다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윈도우 생성도 우리가 그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윈도우 생성 이벤트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메뉴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메뉴도 하나의 컨트롤로 제공이 되는데요. 메뉴 스트립이라는 컨트롤이 있습니다. 얘를 이용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form1.cs 디자인 여기서 쭉 스크롤을 해보면요. 메뉴 스트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끌어다 놓으면은 곧바로 메뉴가 생성이 되는데요. 파일이라고 하고 여기에 exit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Ctrl S, Ctrl F5. 자, 그냥 파일 메뉴가 생겼죠? 엑싯이 생겼습니다. 자, 이벤트 처리를 해볼게요. 자, 엑싯을 선택한 다음에 속성으로 이벤트로 가보면은 클릭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하면은 되겠죠. 처리할 수 있는 이벤트가 더블 클릭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exit tool strip menu item 이라는 이름이었고요. 거기에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이벤트 핸들러가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프로그램 종료를 처리하면은 application exit 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네, 프로그램이 잘 종료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구현했던 소스 코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CS가 처음에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폼1이라는 폼1이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죠. 근데 폼1에는 디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디자인에 의해서 그 자동으로 생성되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CS, 폼1.cs, 폼1.design이 있고요. 이 디자인을 나오게 하려면 이 오른쪽 솔루션 탐색기에서 폼1.cs 얘를 클릭해주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폼2도 만들었죠. 네, 폼2를 추가해서 만들었고요. 거기에도 역시 디자인이 있고 디자인에 딸린 소스 코드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CS에 먼저 가보면요. 그 프로그램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거기에 mai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OS에서 이 함수를 호출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라는 클래스 객체를 만들지 않고도 이 함수를 호출하려면 얘가 메모리에 살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앞에 static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애플리케이션 객체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객체에서 run을 하면 메시지 룹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룹을 돌리는데 기본적으로 윈도우는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form1 객체를 new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form1 객체가 생성이 되겠죠. 그럼 form1.cs에 가보면 자, 폼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form1 클래스가 정해지는데 요 파일에서만 이 form1이 정의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디자이너도 있고 디자인에서도 역시 같이 정의되고 있죠. 그래서 앞에 partial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partial이라고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용할 그 폼2에 접근하기 위해서 폼2라고 이렇게 변수를 하나 정의를 해놨습니다. 프라이빗이라고 해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요 폼1에서만 폼2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프라이빗으로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퍼블릭으로 해도 될 것 같고요. 생성자에서 기본적인 initialize 컴포넌트를 하고 있는데 이 initialize 컴포넌트는 여기 디자이너에 있습니다. private void initialize component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비주얼하게 그 작업해 준 내용들이 여기에 소스 코드로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튼을 만들었는데요. 버튼의 이름을 mybtn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생성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박스 1이라는 이름을 가진
텍스트 박스 컨트롤도 생성을 했습니다. 메뉴 스트립이라고 해가지고 메뉴 스트립 객체를 생성을 했고요. 또 메뉴 아이템도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정보들이 여기에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버튼 1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mybtn1이라고 해줬었고요. 로케이션 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도 디자인되어 있고요. 탭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컨트롤의 포커스를 두는 순서를 지정하는 겁니다. 이 폼 1이라는 화면이 나타났을 때 그 첫 번째 포커스는 mybtn1에다가 두겠다라는 뜻입니다. 텍스트는 클릭이라고 되어 있고요. 뭐 컬러도 있고, 자, 여기에 btn1.click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버튼에서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처리를 했었죠. 자, 이 클릭이라는 이벤트에 대해서는 이 폼 1에 있는 mybtn 언더바 클릭이라는 함수를 호출하시오 라고 그 매핑을 해주는 녀석이 바로 요 코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핸들러라는 그 객체가 있네요. 얘를 이용해서 매핑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우스 무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시스템 윈도우의 폼에 마우스 무브 핸들러, 여기는 특별히 마우스에 대해서는 마우스 이벤트 핸들러라는 걸 이용해서 매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MFC에서 그 유형에 따라서 매핑 매크로가 달라졌듯이 여기서는 그 매핑해주는 그 객체 이름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텍스트 박스 1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그 구현이 되어 있고요. 메뉴 스크립트도 거기에 맞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폼 1에 대해서도 정보가 쭉 채워져 있고요. 예, 폼 1의 이름은 폼 1이고 타이틀은 My First C#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드 이벤트, 폼 클로즈드 이벤트, 폼 클로징 이벤트 처리했었죠. 이런 것들이 소스 코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컨트롤들을 생성을 했었는데 생성하려면 변수가 하나씩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해 놨습니다.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텍스트 박스 1는 폼 2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 퍼블릭으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자, 다시 구현했던 이벤트 처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폼 1에서 마우스 다운일 때 메시지 박스를 한번 출력해 봤고요. 프로그램 종료 처리는 애플리케이션에 엑싯을 하면 됩니다. 다음에 마우스 무브 이벤트도 처리를 해 봤는데요. 이때는 파라미터 넘어오는 2의 XY 좌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출력을 하려면 그래픽스 객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create 그래픽스를 이용해서 그래픽 객체를 만듭니다. 자, 이때 앞에 this가 생략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픽 객체를 어디에서 만드냐면 폼 1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폼 1에서 그래픽 객체를 만들고 중간에 그 그래픽 객체가 제공하는 draw string 같은 이런 함수를 활용을 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 쓰고 나면 디스포즈를 하면 되죠. 자, draw string이 요구하는 그 인자가 문자열, 폰트, 브러쉬, 그 좌표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걸맞는 객체들을 앞쪽에서 생성을 해 주었습니다. 자, XY 좌표를 화면에, 자, 여기서는 요 위치에 X 문자열을 출력하는 걸 해줬는데요. 특정 위치에 그 XY 좌표 글자를 출력하는 거는 코드가 좀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윈도우즈에서 한번 출력을 하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똑같은 위치에 글자를 출력하게 되면 앞에 거랑 계속 겹쳐지게 나옵니다. 그래서 글자를 출력하기 전에 그 fill rectangle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배경색이랑 똑같이 그 칠해줬습니다. 그래서 칠해주려면은 사각형 영역이 필요하죠. 그래서 rectangle이라는 그 객체를 이용해서 사각형 영역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요. 또 글자의 크기가 그 알파벳에 따라서 W는 넓고 I는 좁은데 I나 W에 상관없이 똑같은 너비를 가지는 폰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픽스드 시스템이 그러한 폰트의 대표적인 녀석입니다.
자, 그리고 컬러라는 객체가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색깔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컬러라는 객체에 from a RGB라는 녀석이 있는데 여기에 RGB 값을 0에서 255 사이로 세팅해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컬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에는 포맷이라는 그 함수가 있어서요. 원하는 형식으로 문자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버튼 컨트롤에서의 그 이벤트 처리는 해당 버튼을 이 디자인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오른쪽에서 번개 표시에서 이벤트 처리를 하면 되죠. 자, 그래서 폼 2에 있는 텍스트 박스 1의 텍스트에다가 이 폼 1에 있는 텍스트 박스 1에 있는 텍스트를 집어넣도록 코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 텍스트 박스 1이 접근 가능하도록 퍼블릭으로 되어 있어야 되죠. 자, 그 부분은 폼 2의 디자이너 CS에서 해줬었습니다. 자, 마우스 무브 이벤트도 처리를 해줘 봤는데요. 예, 버튼에서의 마우스 무브 이벤트는 복잡한 과정 없이 이벤트 처리하고자 하는 컨트롤에서 이벤트를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때 이 파라미터로 넘어오는 이 XY 좌표는 그 컨트롤의 왼쪽 상단을 00 기준으로 잡는데요. 그러니까 출력하는 거는 그 크리에이트 그래픽스를 호출하는 그 녀석의 누군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 생각하면은 디스니까 여기 폼 1이 되는데 우리가 그 컨트롤을 지정하면 그 컨트롤 사항에서 그래픽스 객체를 만들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가 생성될 때 wm create 거기에 좀 걸만 유사한 그 이벤트가 여기 폼에는 load라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폼이 만들어질 때 호출되는 함수이니까 초기 작업을 여기서 해주면 되겠죠. 보통 이제 자식 윈도우는 여기서 만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식 윈도우를 만드는 방법은 u의 form2 이렇게 만들면 되죠. 자, 그리고 본인이 부모라는 거를 자식 윈도우의 오너라는 속성에 디스를 할당함으로써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기본 원칙이고요. 아니면 별도로 폼2의 생성자를 만들어 가지고요. 부모를 넘겨줍니다. 자, 이렇게 요게 동작하게 하려면 폼2의 생성자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원래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없는데 이 부분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럼 부모를 넘겨주고요. 부모의 범용 형태인 폼을 넘겨줬습니다. 뭐 물론 처음부터 폼 1으로 넘겨줘도 되겠죠. 자, 근데 폼으로 넘겨줬고 넘겨받은 이 변수를 폼 1으로 타입캐스팅을 해서 frm main 할당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것도 자, 이때 이 변수를 널로 초기화를 해주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은 이메일 값이 들어있으면은 얘가 이메일 값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어떤 함수를 호출하면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널로 초기화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폼이 만들어지면 그 녀석의 탑 레벨이라는 속성이 true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바탕화면에 윈도우가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 설명이 빠졌네요. 오너 속성에 어떤 그 부모 부모 폼이 들어가면은 부모 폼이 파괴될 때 그 자식 폼은 자동으로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탑 레벨이 true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탕화면에 윈도우가 출력이 되는데 false로 바꿔줌으로써 그 frm2가 frm1 안쪽에 위치하도록 해줍니다.
자, 요것만 해서는 안 되고요. 실제로 그 안에 위치하도록 해주려면요. 폼 1이 갖고 있는 컨트롤즈라는 객체가 있는데 거기에 add를 시켜주면 비로소 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에 출력하는 것은 show라는 함수를 쓰면 되고요. 자, 폼 클로징은 폼이 이제 닫히기 직전에 호출되는 녀석이고, 닫힌 다음에는 폼 클로즈드가 호출이 됩니다. 자, 폼 2의 소스 코드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폼 2는 뭐 색깔, 테두리를 다 없앴고요. 이 테두리 없앤 거는 그 프롬 보더 스타일을 논으로 했기 때문이죠. 예, 논으로 했기 때문이고요. 타이틀은 그 텍스트 자식인대로 했었는데 여기 캡션이 없으니까 별 의미가 없어졌고요. 그 버튼이랑 텍스트 박스를 집어 넣었습니다. 자, 소스 코드를 디자인을 보면은 여기에 걸맞게 이제 코딩이 되어 있겠죠. 예, 폼 보더 스타일이 폼 보더 스타일 none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에 add this text box 1, 컨트롤에 add this 버튼 1 이런 식으로 컨트롤 객체에 그 자식 윈도우들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스 코드를 보면요. 자, 부모 윈도우를 저장해 두기 위해서 frlen main 변수 하나 만들었고요. 다음에 생성자에서 부모 받을 수 있도록 해놨고, 버튼 클릭하면 main frlen main이 null이 아니라면 그 얘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박스 1에 글자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코딩을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기본 실습 내용을 다루어 봤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그 윈도우를 생성할 수 있죠. 예, 폼을 추가적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폼끼리 그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폼 상에 다양한 컨트롤 윈도우를 넣어서 자식 윈도우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벤트 처리 유형을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그 유형 5도 살펴보게 될 테고요. 네, 그거는 좀 더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번 실습 내용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유용한 코딩을, 쓸모있는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윈도우를 좀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 컨트롤 윈도우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직접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화 상자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얘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C#의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